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공인회계사 김광호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표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항목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목공제를 IRMI 디덕션이라고 합니다. 스케줄 A라는 세금 양식을 작성해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의 총합을 계산하게 되고, 이 항목공제를 모두 합산 금액이 표준공제보다 높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높은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공제에 포함되는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준공제를 선택하시게 될 경우 이러한 비용들은 공제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줄 A에 제일 처음 나오는 항목이 의료비 공제입니다. 전에 AGI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AGI가 쓰입니다. 의료비는 지출한 비용 전부를 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AGI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GI가 5만 달러라고 하고 1년 동안 가족 모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8,000달러라고 한다면 8,000달러를 전부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GI의 10%, 즉 5만 달러의 10%이니까 5,000달러를 초과하는 나머지 3,000달러만 공제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65세 이상은 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많이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의료비용으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지불하는 보험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이 직장인이냐, 개인 장업자냐, 아니면 S코퍼레이션의 오너냐 등등 처한 사항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이를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고요. 직장인의 경우를 설명하면 프리텍스 베이시스, 즉 세전소득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면 공제할 수 없고요. 애프터 텍스, 즉 세금 공제 후에 받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낸다면 공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용의 종류를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 컨셉을 이해하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도 세금 보고하실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비용이라 함은 정상적인 삶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의료 행위,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서 구입하는 약값, 의족이나 안경, 콘택트 렌즈 같은 의료 보조 기구의 구입 비용, 그리고 의료 시술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교통비나 자동차 경비 등도 다 포함됩니다. 질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의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재의 치료 비용도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금연을 돕는 기구나 약품, 의사의 처방에 의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 알코올,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라식 수술 비용 등도 공제가 허용됩니다. 반대로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으로는 미용을 위한 성형, 모발 이식, 주름살 제거나 잡티 제거, 미국 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의약품, 헬스클럽 가입비, 의사 처방이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금입니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세금들을 내며 살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런 세금들은 연방정부 세금 보고 목적으로는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지방정부 세금에는 주정부와 시정부에 내는 소득세, 세일즈 텍스,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정부나 시정부에 납부한 인컴 텍스와 세일즈 텍스 둘 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높은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일반적으로 인컴 텍스가 세일즈 텍스보다 높기 때문에 인컴 텍스를 주로 선택하시게 되십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 세금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텍스, 증여와 상속세 및 기타 연방정부 세금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을 구입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공제 항목이기도 하거니와 모게지 이자로 지불하신 비용도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의 재산세 비율이 높다 보니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도 많이 지불하게 되고 모게지 이자도 1년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항목 공제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집을 구입하시는 그 해는 셀먼 스테이먼을 회계사님께 가져다 드려야 모든 공제 항목들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 변호사 비용, 어프레이저, 감정 비용, 타이틀 인슈런스 등등의 구입 비용은 구입하는 집의 세금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팔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기록하셔야 하십니다. 다음은 기부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아는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선단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연방국세청 IRS로부터 자선단체를 인가받은 단체에 제공한 기부금만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하신다면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선단체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 내시는 헌금은 당연히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부에 $250가 넘는 금액은 기부한 자선단체로부터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며 도네이션을 한 후에 소정의 혜택을 받았다면 받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해서 공제 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선단체 후원의 밤 디너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시다. 100불을 후원하고 입장해서 저녁을 제공받았는데 그 저녁 식사의 적정 가격이 30불이다 라고 한다면 100불에서 30불을 뺀 나머지 70불만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옷이나 자동차, 가구 등 자선단체에 필요한 물건을 기부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건을 기부하고 500불 이상을 공제하고자 한다면 양식 넘버 8238 Non-Cash Charitable Contribution이라는 폼을 작성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기증한 물건이 $5,000가 넘는다면 공인감정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십니다. 자, 오늘은 항목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